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이고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결혼 8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고요. 제법 성공한 자영업자로 이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들 보기엔 하나 힘든 거 없어 보이는 단란한 우리 가족이지만 차마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말 못하는 가족사가 있긴 합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문제없는 집안 없듯이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월도와의 갈등은 주변에서 많이 보는 일이라 다들 익숙하시겠지만요. 제가 겪은 건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알고 자식이 버는 돈도 내 거인 줄 아는 몰상식한 심어로도 모자라 형제의 희생을 당연한 듯 생각하고 이속만 차리는 시숙에게 질려 저는 시댁과 절연했습니다. 3년째인데 코로나 거치면서 힘들었는지 도와달라는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딱 잘라 거절하고 우리 가족끼리 잘 살고 있습니다. 저 결혼할 때는 뭣도 아는 게 없었어요. 남편이 그런가 보다 하면 맞는 줄 알고 남편 말을 거의 따라줬습니다. 우리 남편은 사람이 순하고 착해요. 하지만 생활력이 무지 강한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본인 힘으로 벌어서 대학 공부 마쳤고 학생 때도 부모한테 용돈 넉넉히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요. 저는 남편이랑 만난 게 대학생 시절 방학 때 대형 할인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입니다. 저야 방학 때만 잠깐 하는 아르바이트였지만 남편은 한 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한 학기를 휴학하고 일을 하는 생계형이었어요. 남편은 늘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고 그런 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교제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사실 결혼할 때 남편 집이 다른 집과 좀 다르다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 알았느냐면요. 보통 가정이라면 아무리 장남과 차남에게 정성 들이는 것이 다르다 해도 둘 다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아예 둘 다 안 해주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놀랐던 점이 뭐냐면요. 결혼 전 예비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예비 며느리인 제 앞에서 자주 하셨다는 겁니다. 정우 장가 갈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수는 결혼한다 그래도 보태주는 게 어렵구나. 너희들이 벌어서 결혼해야 하니까 적금 단단히 들어두고 지금부터라도 돈 열심히 모아라. 알았어요, 엄마. 우리 힘으로 하는 대신 간소하게 할게요. 형 때처럼 주고받는 거 안 하고 싶어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엄마는 형 장가 보낼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너한테는 바라는 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남편은 또 알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당연한 듯 생각을 하고요. 저는 남편이 학생 때도 그렇고 직장 다니면서도 그렇고 본인 혼자 힘으로 인생 개척해야 한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하길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시댁이 그렇게 못 사는 집도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자영업 하시는데 꽤나 바쁘다고 들었고 매출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장남과 차남, 차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이 차남이고 남편 위로는 4살 많은 형이 있습니다. 남편 말로는 대학 가는 것부터 자기는 차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도 형보다 잘했는데 등록금 때문에 국공립대 장학금 주는 곳으로 가다 보니 하향 지원해서 직어국 대학 나왔어요. 아주버님은 재수해서 인서울하고 이름 있는 회사 입사했고요. 저는 남편이 이런 얘기하면 도통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무리 장남 우선이라고는 하나 공부시키는 것까지 차별했다니 너무하다 싶었어요. 하긴 등록금도 알아서 하라고 한 거 보면 알만하지만요. 어쨌든 저 결혼할 때 아주버님 내는 애 둘의 외벌이였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연애 한창 할 때 먼저 결혼하셨는데요. 그때 시댁에서 집도 해주시고 차도 해주셨다는 말에 남편이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겨우겨우 소형 중고차 한 대를 마련해서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었고요.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좀 안쓰럽게 자란 사람이구나 느꼈습니다. 나는 크면서 한 번도 갖고 싶은 걸 한 번에 가진 적이 없어. 어머니한테는 당연히 말 못했고 늘 형이 쓰다가 실증난 물건을 물려받곤 했거든.
그런데 이번에 형 장가 가는 거 보니까 나는 진짜 집에 뭐 바라지 말아야겠다 싶네. 너도 알지? 나 4년 내내 아르바이트 한 거. 졸업하고 돈 버니까 이제 좀 사람 대접 받는 것 같긴 해. 결혼할 때 혹시 네가 실망할까 봐 미리 말하는 거야. 실망할 게 뭐 있어. 그런 집이 뭐 한둘이야? 원래 우리나라는 첫째나 장남한테 유독 집착하는 경향이 있잖아. 자기 부모님도 그런 거지 뭐. 나는 자기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 사실 우리 형 결혼하는데 어머니가 집 해주면서 나한테 돈 보태라 그랬을 때 되게 속상했거든. 형수 되시는 분이 조금 보태기는 했는데 왜 나더러 그동안 번 돈을 보태라는지 말이야. 나 결혼할 때 못 도와준다고 했으면서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 자기 매달 어머니한테 생활비도 따로 드린다며. 근데 무슨 돈을 또 보태라 그래?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은 결혼 전 자기형 결혼자금 보태는 것 때문에 매우 서운해했습니다. 다른 집도 장남과 차남의 대우가 이렇게나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면서 형 결혼자금은 다 보태주고 둘째 아들은 알아서 결혼하라고 한 것도 모자라 형 결혼자금을 보태라니요. 솔직히 알아서 결혼하라는 그 말도 어이없고 마음 불편했던 게 사실입니다. 남편 형도 버는 돈을 부모님께 일정 금액 드렸다고는 하나 너무 장남과 차남 결혼 문제에 불공평한 거 아닌가 싶어 결혼 전에도 고민스럽긴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이 시숙과 남편을 차별하는 건 여전했습니다. 9번 못해도 한 번 잘하면 장남은 시부모님께 대접받는 거에 비해 우리 부부는 차남이라는 이유로 10번을 다 잘해도 차별받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장남에게 유독 마음을 쓰시는 걸 나중에 본인을 부양할 사람이 장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 이해했어요. 그런 거라면 서운해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해 그 집 며느리로 살며 느낀 건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집안 대소사나 굳은 일은 장남이 주도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집안에 큰일이나 챙겨야 할 일이 있으면 시집 식구들 챙겨야 하는 건 차남인 우리 남편 몫이고 시아주버님 내외는 그걸 동생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도 당연하다 생각하셨고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 더 신경 쓰이고 정성 쏟는 자식이 있겠거니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부부보다 더 나은 상황인 장남을 더 챙기는 거 보고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좋게 생각하자. 우리 스스로 열심히 벌어 일어서자.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가족끼리 모이면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장남이 잘 살아야 집안이 잘 되는 거다. 집안 잘 돌아가는 거는 큰애한테 달린 거니까 웬만한 사소한 일은 둘째가 뒷받침해주고 맞춰줬으면 하는구나. 솔직한 말로 너네보다 형님네가 더 잘 살았으면 한다. 형님이 잘 살아야 아우가 힘들 때 잘 보살피고 도와주는 거야. 이러세요. 하지만 힘들 때 도와주기는요. 아주버님네는 막말로 결혼할 때도 그렇고 애 낳았을 때도 그렇고 시댁에서 주는 거 받아먹기만 하고 뭐 하나 베푼 거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차남인 우리 남편에게만 이해하고 맞추라 하는데 저 기분 안 좋은 건 둘째치고 나중에는 신랑이 안쓰럽더군요. 원래 다른 집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 주변에 물어도 봤지만 단언컨대 우리 집안처럼 심한 집안은 못 봤습니다. 그 얘기하면 친구들이 전부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너는 시모는 장남한테 노후를 기대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닐까? 너한테 보태준 거 하나 없다며. 그럼 바라는 것도 없는 거겠지. 자잘한 거 너네한테 요구해도 나중에 시부모 부양은 장남한테 하길 바랄 테니 말이야. 나중에 기회 봐서 살짝 떠봐. 네 시아주버님이 시부모님 모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이야. 글쎄, 시부모 부양을 장남이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옛말이잖아. 네 말대로 시어머니 생각이 그렇다면 조금은 이해해야겠지만 어쩔 때는 우리 신랑이 불쌍할 때도 있어. 이건 뭐 아주버님이나 시어머니가 하는 거 보면 꼭 우리 남편은 데려다 키운 자식 같다니까? 친구 말을 듣고 시댁 제사 때
한번 형님의 의중을 떠본 적이 있긴 했습니다. 형님,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아프셔서 자식들하고 살기 바라시면 어찌하실 거예요? 갑자기 이런 거 물어봐서 뜬금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먼 훗날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주버님을 우리 남편보다 훨씬 좋아하시니까 당연히 장남이 모시는 걸 원하시겠죠? 지난번에 어머니가 제사도 이제 형님한테 서서히 넘긴다고 하시던데 형님 혹시 뭐라고 하셨어요? 형님과 저는 사실 그리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제가 하는 질문이 썩 달갑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글쎄, 동서, 어머니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시부모 오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제사야 물려받을 수 있지만 굳이 시부모를 장남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전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며느리가 미리부터 걱정할 일은 아니고 아들 둘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뭐. 똑같은 아들인데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 그 말 듣고 알았습니다. 저희 아주버님이나 형님이나 나중에 시부모 모실 생각 추호도 없다는 걸요. 사실 형님 말이 맞긴 하죠. 장남이라고 시부모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질 이유는 없는 거 압니다. 어떤 상황이든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면 형제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겠지만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아주버님 내가 과연 본인들이 우리보다 특혜를 많이 받고 산다는 걸 아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형님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우리 남편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본인들이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도 그랬고 결혼에 살다 보니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시부모님의 아들 차별이 더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함께 시댁에 드릴 일이 있을 때 옆에서 보면 가관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원래 밥상에 숟가락까지 올려줘야지 밥을 먹는 스타일인데 며느리인 형님에게도 아들한테 하듯 대우를 하시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밥상 차려주는 큰아들 내외 오기 전에 저보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라고 하시고요. 밥 다 차려놓고 밥 먹고 나면 형님은 애 본다는 핑계로 애와 붙어있고 저는 당연히 설거지 담당이 되고요. 시아주버님 내외 온다고 하면 저희 먼저 밥 먹을 때는 상에 올리지 않았던 간장게장이나 비싼 갈비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가족끼리 모여 밥 먹고 나서 자기 밥그릇이랑 숟가락만 쪽 빨고 설거지 생각 안 하고 소파에만 앉아서 아주버님이랑 소곤대는 형님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거 꼴 보기 싫어하면서도 저를 부려먹는 시어머니도 싫었어요. 암튼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하는 대우를 똑같이 며느리인 저에게 했던 것 같아요. 남편 자리가 이러니 제 자리라고 다르겠어요? 처음에는 저도 남편 따라서 착한 며느리 하다가 화병 걸릴 뻔했습니다. 무조건 차남인 우리 부부가 시댁의 온갖 잡일과 치닥거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큰 며느리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정말 웃긴 게 형님 없는 자리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형님 험담을 하세요. 결혼할 때는 해온 것도 없으면서 우리 아들을 쥐잡듯이 잡지 뭐니? 너는 절대 남편한테 그러지 마라. 마누라 눈치 보느라 남자가 나가서 돈 10,000원 제대로 못 쓰는 게 말이 되니? 남자 절대로 기죽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저는 어머니가 하는 말에 같이 형님 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들어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서운한 걸 말씀을 하시길래 한 번은 속 얘기를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하소연하지 마시고 형님께 직접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서운하다고 하시면 형님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시겠죠. 저한테 이러신다고 제가 형님께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혼내고 싶어도 나한테 뭘 그리 많이 해줬냐 대들까 싶어 말을 못하겠다. 장남이 뭐라고. 아들 눈치만 보는 게 아니고 며느리 눈치까지 봐야 하는 게 참.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새겨듣지 말고 흘려들으면 되는 거야. 형님이 없는 뒤에서는 그러면서 막상 아주버님 뇌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세요. 심지어 큰 며느리한테는 굽신굽신 할 말도 한마디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형님 험담뿐만 아니라 대놓고 막말도 많이 하세요. 우리 부부는 결혼 2년 만에 첫 아이도 낳았고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자영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매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저도 하는 일이 있지만 프리랜서라 수익이 들쑥날쑥 하는데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홍보와 마케팅을 도와주느라 늘 바쁘게 지냈습니다. 반면 시아주버님은 외벌이였어요. 상대적으로 형님은 저보다 아이들을 많이 키워놨으니 시간적인 여유도 많았고요. 그때는 저희보다 경제적인 상황도 나았을 걸로 압니다. 이제껏 벌어놓은 돈 다 쏟아부어 대출까지 껴가며 사업 시작한 우리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명절이며 제사 때는 며느리들이 미리 와서 준비를 같이 하길 바라십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형님에게 오라는 말을 하시면서도 형님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고집을 못 부리고 그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늘 일하는 제가 먼저 가서 일을 먼저 하곤 했어요. 거기까지도 이해했습니다. 제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머니 댁에 가서 거드는 입장이다 보니 어머니가 더 많이 일을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보통 음복하고 남은 음식은 시부모님이 먹을 것만 빼고 거의 자식을 싸주는 게 보통이잖아요. 저희 친정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시댁은 따로 모이는 형제도 없어서 모이는 건 딱 형님네하고 우리 가족뿐이었고요. 그런데 전날은 전이며 불고기며 남은 음식을 싸시던 어머니가 이러시는 겁니다. 둘째 너네는 싸줘봐야 다 먹지도 않지? 그럼 이건 큰애가 다 가져가라. 어차피 우리는 아이도 어리고 둘 다 일이 바빠 집에서 잘 안 먹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대신 조리된 음식 말고 과일 몇 개만 싸가려고 비닐봉지에 담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이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전부 한 번에 싸서 여기다가 넣어라. 큰애는 애 둘이라 음식하기도 힘들 거다. 너는 애 하나인데 힘들 것도 없잖아. 그치? 이러시며 형님이 가져갈 음식 보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형님은 과일이며 고기며 나물이며 전부 챙기셨더라고요. 물론 속 좁다 할 수도 있지만 전날부터 시댁 들락거리면서 전 부치고 음식장만 했던 건 저인데 은근히 열이 받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남편과 가게 일하느라 반찬 없고 집에 먹을 거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기분 상했지만 그래도 형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 형님 힘드시니까 전부 가져가셔요. 저는 됐어요. 그런데 형님이 제 말을 듣고는 한다는 말이 어머, 동서가 가져갈 건 하나도 없는 거야? 암튼 잘 먹을게. 이러는데 빈말로라도 동서 뭐 하나 가져가라는 소리 안 하는 형님에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굳이 이 일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매사 장난만 챙기고 저희는 늘 뒷전으로 생각하시는 게 속상했습니다. 큰아들 위하는 게 며느리 대접도 같아지더니 손주까지 차별 대우받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는 거지 같은 대우도 아무렇지 않게 당하고 있는 바보 같은 남편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서운해해도 이해했지만 이제는 저도 차별을 당연히 생각하고 감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시부모님 아들 차별만 집중해 말씀드려서 그렇지 사실 결혼할 때부터 말하자면 서운한 거 정말 많아요. 특히 남편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너무 힘들어서 시부모님에게 목돈을 빌려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빚 없이 전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친정에는 죽어도 아쉬운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닥달해서 같이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 반응에 저나 남편이나 너무 상처받고 이를 악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다짜고짜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분명 나중에 갚겠다고 부탁을 했었어요. 어머니, 저 퇴직금이랑 집사람 모은 돈을 다 해도 가게 보증금이 조금 부족해요. 한 2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시면 저희가 자리 잡는 대로 갚아드릴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단번에 돈 없다는 말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럴 거면 빚내서 사업은 뭐하러 하니? 잘 다니는 회사 때려치우고 고작 구멍가게 하나 하려고 부모한테까지 손 벌리는 거냐?
부모한테 이런 불효가 어딨어? 키워주고 공부시키고 장가까지 보내놨더니 끝까지 엄마한테 손을 벌리는구나. 이건 니들이 알아서 해. 엄마는 그런 큰 돈 없어. 아마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 나이에 그런 돈을 자식 주자고 빌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남편은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사실 시부모 반응이 그럴 거라는 거 예상은 했었지만 너무 단칼에 거절하시니까 저 역시 당황스럽더라고요. 저까지 나서서 사정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미안해했습니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네. 우리 부모님이 먹고 살기 힘드신 것도 아닌데 이번에는 도와주실 줄 알았어. 내가 대출을 좀 더 알아볼게.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살아온 당신이 참 측은하네. 나 이번 일로 느낀 게 있어. 앞으로는 나도 당신 부모님이 우리한테 하는 만큼만 할래. 잘해봤자 아주버님네보다 덕 보는 것도 없고 이런 일 생기니까 참 기운 빠진다. 남편에게는 앞으로 시부모에게 적당히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요.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시부모님과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배신감을 느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 10년 만에 새 아파트를 장만해 이사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남편이 집에 와서 형님이 집을 갈아탄다는 말을 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눈물 날 뻔했습니다. 어차피 당신도 알게 될 거니까 말해야 할 것 같아. 사실은 오늘 어머니 댁에 갔다 왔는데 형이 집 새로 사서 간다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형네 집 사는데 돈을 보태주신다고 하더라. 아주버님네 새로 이사가는 집 매매 비용을 시어머니가 보태줬다는 말을 하는데 당연히 서운하죠. 저희는 돈 2천만 원도 없다고 하셨던 분인데 집 매매 비용을 도와줬다고 하시니까요. 그래? 우리한테는 돈 없다고 하시더니 이사가는 아파트 엄청 비싼 곳이라며 얼마나 보태주셨대?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하고 내쉬면서 1억 보태주셨대. 그래도 대출이 많다고 나더러 돈 있냐고 하시길래 너무 서운해서 박차고 나왔어. 뭐? 1억? 참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보태줄 돈이 많으시면서 우리한테는 딱 잘라 없다고 한 거야? 당신 어머니나 아주버님이나 정말 너무하신다. 당신이 맨날 그렇게 당하고 사니까 이제는 뭐가 잘못인 줄도 모르는 것 같다. 돈 안 보태주시는 건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오늘부터 나도 안 주고 안 받게 할 거고 시댁에도 정말 가야 할 일 아니면 안 갈래. 여보, 우리 진짜 악착같이 일해서 돈 많이 벌자. 그래서 아쉬운 소리도 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 단칼에 거절해버릴 거야. 당신한테 미안해. 나 하고 싶은 사업 하겠다고 당신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조금만 더 애써보자. 그날 남편과 저는 이를 갈며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시댁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것이고 시가 식구들 중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데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한동안 프리랜서로 하던 일도 중지하고 남편 가게 일을 밤낮 없이 도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이가 취약 전이라 손이 정말 많이 갈 때였는데 남편이 육아를 많이 도와줬어요. 친정이 가까워서 친정엄마 도움을 때때로 받으며 정말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운이 좀 따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부부가 창업한 게 무인 빨래방이었는데 근거리에 아파트 신규 단지가 입주하게 되면서 전에 나오던 매출보다 몇 배씩 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들 보기에는 무인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뭐든 쉽게 되는 건 없습니다. 이것도 아파트 단지별 홍보도 해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해요. 가게 관리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딱 운영한 지 2년 만에 대출을 싹 갚을 수 있을 만큼 매출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2호점까지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남편이 가게 전반적인 운영을 혼자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아이 학교 입학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는 어찌했냐면요. 서운한 마음이 너무 커서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할 도리는 해야 나중에 엄한 소리 안 듣겠다 싶어 명절과 어버이날 생신 같은 건 다 챙겼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둘 다 버는 돈의 일부를 시부모님 생활비로 드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장남이 부담을 더 해야 하는 거지만 형님이 장남이 더 부담하는 법은 없다고 난리를 치셔서 똑같은 비용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오라는 일이 있어도 일 핑계로 안 갔습니다. 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 하시면 남편과 아이만 보냈어요. 제가 거리를 두는 거 형님이 눈치채시고는 연락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전처럼 시댁 일에 제가 신경 안 쓰는 게 못마땅하셨던 거죠. 문제는 사업을 하는 우리 부부의 수입이 아주버님네 수입을 월등히 앞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은 형님이 제게 이러시더라고요. 동서, 어머니가 제사 하루 전에 오라고 연락했다는데 나는 못 갈 것 같아서 말이야. 나도 요즘 일 다니는 거 알지? 동서가 이번에는 먼저 와서 어머니랑 준비 좀 해줘. 예전 같으면 내내 하고 갔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보다 더 바빠요. 남편 가게 일도 거들어야 하고 저 하는 일로도 정신 없어서 하루 전에는 못 가죠. 어머님한테는 말씀드릴게요. 형님도 안 가고 저도 못 가면 어머니 혼자 하시는 거죠, 뭐. 동서, 대체 왜 그래? 우리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서 이러는 거야? 뭔진 모르겠지만 며느리 노릇 이렇게 안 할 거면 아예 오지를 말던가. 글쎄요. 저도 아예 안 가고 싶은데 아직은 남편 얼굴 봐서 할 도리만 하는 거예요. 형님은 제가 왜 그러는지 잘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님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알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면 저는 또 할 말 없네요. 이 일 있고 나서 형님과의 사이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형님대로 시어머니 통해 제 험담을 많이 했을 것 같네요. 그때는 형님이 저에게 엄청 약올라 했어요. 게다가 저희 가게가 잘 되는 거 알고 질투도 은근히 하셨습니다. 언제는 형제끼리 용돈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서 가족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때다 싶었는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동서네가 그렇게 사업이 잘 된다면서요? 동서, 내 말이 맞지? 돈 많이 벌어서 빚도 다 갚고 아파트도 샀다며? 좋겠다. 우리보다 낫네. 나는 애 아빠가 회사를 그만둘까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구만. 요즘은 40대 후반에 다들 명퇴하고 나간다고 걱정이 많아. 우리는 애가 둘이고 학원비에 생활비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동선에는 애도 하나니까 돈 들어갈 일도 없겠다. 그렇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밑밥 까는 건진 몰라도 돈 들어갈 일 없겠다는 말을 하길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님도 참, 돈 들어갈 일이 왜 없어요. 대출 다 갚았더니 또 대출이 생겼는데요. 버는 돈 많이 보여도 그만큼 들어갈 일도 많아요. 그래도 한 명 버는 우리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동서네가 시부모님 생활비를 좀 더 부담하는 게 어때? 어머니 아버지 병원비 들어갈 일도 많아져서 용돈 올려달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드리는 건 좀 힘들어. 동서네가 잘 버니까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부담 좀 해. 결국 생활비를 더 부담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요. 아니요, 형님. 그럴 생각 없어요. 저희 힘들 때 한 푼 도와주신 거 없으신 거 아시죠? 그래도 형님은 결혼할 때부터 어머니가 도와주셨잖아요. 내려면 형님이 더 내는 게 맞죠. 그랬더니 형님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더 이상 어머니 생활비 얘기는 꺼내지 않더라고요. 형님은 떨떠름했겠지만 저는 솔직히 기분 더러웠습니다. 끝까지 나와 남편을 이용하려는 형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너무 야속했죠. 그 말이 형님을 통해서 나왔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분명 우리 부부 수입 얘기하면서 어머니와 형님이 모종의 작당모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일 있고 나서 시댁에 드리는 용돈 문제도 고민을 했어요.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당연한 게 세상에 어디 있나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버는 돈 갖다 바쳐야 하나 생각이 들고 용돈도 드리지 말까 싶어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차마 남편에게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자식 노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저 혼자 속을 끓였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남편까지 시월드 가족에게 마음을 돌려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뻔뻔한 얼굴로 온 식구들이 똘똘 뭉쳐 저와 남편을 천하의 나쁜 아들 며느리로 몰아갔던 그날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날은 제사도 아니었고 명절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온 가족을 한자리로 불러 모으는 아주버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시댁에 갔었습니다. 대체 안 하던 짓을 왜 하는 건지 속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나름 상상해 봤었죠. 혹시 생활비 더 보태는 문제를 다시 얘기하려 하려는 건지, 아님 시부모를 모시라거나 제사를 넘겨받는 논의를 하려는 건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나름 대비책도 세워가며 머릿속으로 열심히 할 말을 저장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주버님이 하는 말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거라 대응할 말도 차마 준비해 놓지 못했어요. 시아주버님이 남편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며 자뭇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정수, 너도 알 거야.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얼마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거 말이야. 우리 회사는 40대 중반에 임원 못 되면 다들 퇴사 생각하고 준비하거든. 난데없이 자기 퇴직 얘기를 왜 꺼내나 했는데 다음에 하는 말이 기가 찼습니다. 너 지금 하는 사업이 무지 잘 된다고 들었어.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가게 1호점에서만 1,000만 원 넘게 수익 나온다며? 2호점은 잘 모르겠다만 그것까지 합치면 너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겠다. 늘 형과 시어머니에게 큰소리 한 번 안 치고 순둥했던 남편이었는데 그때는 아주버님이 하는 말에 다소 신경질적으로 대꾸를 하긴 했습니다. 바쁜 사람 오라 해서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형.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빙빙 돌리지 말고 말해. 나 집사람이랑 원래 지금도 일하는 시간인데 잠깐 시간 내서 온 거야.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민망한지 헛기침을 하시고는 시어머니와 형님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보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뭐 네가 말하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사실 나 회사 나오려고 해. 15년 일했는데 월급은 제자리고 승진은 못하고 나 나가라고 이러는가 싶어서 더는 못 버티겠더라. 근데 나는 애들 학교 졸업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구말리잖아. 새로 창업을 할래도 돈도 없고 리스크도 너무 커서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랑 상의를 미리 했어. 아무래도 네가 하는 가게 1호점은 우리가 맡아서 하고 너는 2호점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남들 보기에도 그렇잖아. 형이 동생보다 잘 살아야지. 동생인 네가 나를 앞지르면 되겠냐? 매출이 월등히 많은 가게를 달라고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난 저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저지하더니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형 말은 지금 우리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거야? 공짜로 넘겨달라 이거지? 내가 이해한 게 맞아? 그렇지. 자리 잡은 가게를 내가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어? 좋아. 하지만 형제간에 공짜는 없어. 내가 몇 년 동안 자리 잡고 돈 쏟아부은 가게를 그냥 넘길 수는 없고 권리금이랑 보증금은 빼줘야겠는데 1억 5천만 받을게.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펄쩍 뛰는 겁니다. 야, 이 자식이 너 지금 이 형한테 돈 내놓고 가게를 넘겨주겠다 이거야? 우리가 남이야? 형이 힘들어서 사정을 말하는데 너는 남 대하듯이 가게를 돈 받고 넘겨준다는 말을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 가게 그냥 내가 운영할 수 있게 넘겨. 대신 순수익 10%씩은 너한테 매달 줄게. 그럼 되는 거지? 당연히 월세는 내가 내는 거고. 그 정도면 됐지 임마. 형한테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냐? 그런데 남편은 쌀쌀맞은 표정으로 아주버님께 대꾸했습니다. 형제? 형은 나 힘들 때 단돈 10,000원이라도 보태줬어? 나 결혼할 때 축의금 10만 원 한 거 그게 형이야. 나는 그동안 이 집에서 고등학교 이후로 받은 게 없어. 형 알지? 형은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하고 졸업했지만 나는 졸업하는데 군대 빼고도 6년이 걸린 거.
형 집 살 때도 어머니가 큰돈 보태준 거 나 서운했지만 참고 넘겼어. 근데 뭐? 내 가게를 내놓으라고? 형제면 동생 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야? 미안한데 형, 나는 절대 형한테 내 가게 줄 생각 없어. 그러자 옆에서 형제 간에 오고 가는 대화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한술 더 뜨시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얘 정수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형은 애도 둘에다가 돈 들어갈 일이 앞으로 얼마나 많니? 집에 대출도 있는 거 너 알잖아. 근데 형 나이에 어디 새로 취직도 어렵고 사업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야. 그럴 바엔 네가 하던 걸 가르쳐주면서 형한테 주면 얼마나 좋으냐? 네 형이 잘못되면 우리 집 다 쓰러지는 거야. 형이 잘 돼야 나중에 너희도 도와주는 거고 다들 잘 된다는 건 몰라? 어머니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분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놈의 장남이 잘 돼야 한다는 타령을 또 하시는데 이 집구성은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그놈의 장남 타령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동안 나 집사람 보기 부끄러워서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우리 집사람이랑 내 새끼 위해서도 여기서 끊어내야겠어요. 엄마는 그동안 저 힘든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저 결혼해서 이만큼 사는 거 다 우리 집사람 덕이에요. 그건 아시냐고요. 근데 힘들게 겨우 성공했다 싶으니까 이제는 제 재산이 탐나세요? 미안하지만 저는 내 가게 절대 형한테 줄 생각 없어요. 헛물 켜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남편은 앉아있는 제 손을 잡고 일으키더니 앉아있는 시숙내외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집 식구 아닙니다. 제 사고 뭐고 아무것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나 도와준 처가 식구들은 부모로 알고 살 거니까요. 엄마는 그렇게 좋아하는 형이랑 천년만년 같이 사시라고요. 남편은 영 끊는다는 선언을 했고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은 난리가 났었죠. 아주버님은 남편의 멱살까지 잡으며 버릇없는 새끼라 욕설을 했고 어머니는 두 아들 사이에서 울며 불며 싸움을 말렸습니다. 이제는 형도 아니야. 오늘부터는 남남이야. 네가 그러고도 형이냐? 이기적인 놈. 너 같은 형은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뭐? 이 자식이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당장 사과 못해? 사과할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들 해봐. 물론 영원히는 모르겠지만 나는 다시는 올 생각 없으니까 잘들 살아봐. 남편은 형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형님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쫓아나왔지만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왔네요. 저는 그날 이후 남편 덕에 시댁 식구들 얼굴을 안 보고 삽니다. 보통은 여자 주도하에 시댁과 연을 끊고 남편은 전전긍긍 한다는데 저는 남편 주도로 시댁과 이렇게 연 끊고 사니 3년이 넘게 얼굴 한 번 안 보고 편히 사네요. 순하지만 고집이 있는 남편은 그 이후 제 핸드폰에서 시가 식구들 연락처를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시가 식구들이 금전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건너 들었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저는 남편 마음을 알 것 같아서 그냥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랐어요. 저한테 나쁠 거야 없죠. 결혼한 이후 시댁에 좋은 감정인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괜찮으니 궁금하면 연락하고 살아도 괜찮다 넌지시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딱 잘라 싫다고 하더군요. 때로는 가족이라는 게 남보다 더 못할 때가 있다면서 자기는 그날 이후로 만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부모님이 나이가 더 들고 혹여 돌아가실 날이 온다면 또 어찌 될지는 모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저도 마음 편히 살기로 했어요. 시댁이 뭔지. 연 끊고 사는 몇 년간 이렇게 속이 편할 수가 없네요. 제가 10월도와 연 끊게 된 사연은 이래요. 연 끊는다고 남편이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가 아물지는 않겠지만요. 가족인 저와 우리 아이가 남편을 치유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가족 행복만 생각하며 살려고요. 저의 10월도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공감하며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